예, 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5월 14일 오후 2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법무사 1차 시험 대비용으로 현재 판례, 최근 10년치 주요 판례 190개를 선정해 가지고 분석 노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참조용으로 정회철 기본 강의 헌법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왕년에 사시 공부할 때 봤던 그 교재인데, 그 교재를 다시 보고 또 제가 직접 현재 판례를 가지고 이 자료를 지금 취사 선택을 하고 있죠. 이 자료 엄청난 걸 여러분들 다 읽어라 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리입니다. 결정 요지 중심으로. 근데 너무 결정 요지만 적어놓으면 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결정 이유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왜 이런 결정 요지가 나왔는지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공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회철 기본 강의를 보니까 이 정회철 기본 강의도 사시용어로는 적절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법무사 용어로는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정회철 교수가 지금은 뭐 다른 거 한다고 들었는데 그걸 누가 이어받았나요? 김유향 변호사가 이어받았나요? 그 이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회철 기본서를 다시 보니까 이건 법무사 용어로는 어울리지 않죠. 너무 양이 많죠. 근데 너무 양이 많은데 이거 사법시험 용어로 만든 거 맞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충분한 자료는 아니에요. 이 페이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회철 교수가 요약을 한 거죠. 헌법을 이해시킨다고 3000페이지, 4000페이지 이렇게 책을 만들 수는 없고 적절하게 끊어야 되는데 끊다 보니까 물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서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생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판례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판례를 다 뽑아가 그대로 갖다 놓고 다 읽어라. 그건 수험생이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어줘야 되는데, 자, 어느 선에서 어떤 걸 읽게 만들고 어떤 것을 끊어주느냐. 이게 이제 교재의 좋고 나쁨을 가르는 거죠. 너무 많이 읽혀도 감당이 안 되고, 너무 적게 읽혀버리면 이해가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만드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수험생들은 기본서나 어떤 누가 만들어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걸 선정할 능력이 없기도 하고, 또 능력이 있다고 한들 수험생 보고 거기 현재 홈페이지나 여기 뭐 대법원 여기 판례 정보 거기 들어가가지고 당신 스스로 그거 다 찾아 공부하세요. 이러면 그거 언제 검색하고 있습니까? 검색하다 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은 어쩔 수 없이 시간 부족 때문에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선택해서 그걸 공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런 거죠. 수험생의 한계죠.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없는데 그거 언제 내가 다 만들고 앉아 있어.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서를 선정해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서도 없으면 도대체 그럼 뭘 공부할 거야?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본서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요. 자,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제가 여기 동영상 제목을 공부할 자료를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이 공부의 효율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수험생은 자료를 선택했다 하면 일단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가서 다 찾아봐야지. 어느 정도 스스로 판례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가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수험생 입장에서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남이 찾아준 자료에 의존해서 일단 보고 시험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고, 도저히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스스로가 찾을 수밖에 없죠. 없으니까 그 자료는. 자, 그게 이제 수험생의 애로사항이고 한계인데, 그래서 기본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헌법은 정회철 기본 강의, 이거는 법무사한테 너무 많다 이거죠. 조원봉이가 뽑아주는 이 헌법 이 조문 읽기 강의 있죠.
예, 그거 하고 지금 판례 190개 분석해 주는 거 이 정도 보면 합격할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별로 안 들죠. 정해철 강의 이거 다 읽으려고 그러면 한 번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사 시험 용어로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얘기를 한번 해보면 민법 공부를 할 때도 어차피 기본서 한 권을 선정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게 지울림 민법 강의인데, 자, 지울림 민법 강의도 초보자가 처음에 막바로 헤딩하면 그럴 때는 별로 적절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지울림 민법 강의 추천하는 것은 합격할 때까지 이거를 중심적으로 보라. 이거 다 한 80, 90% 이해하는 수준 같으면 법무사 시험 충분히 합격한다. 그런 차원에서 중심적인 기본서 하나를 선정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읽으면 돼? 하고 막바로 맨땅에 헤딩하면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민법 조문부터 읽지 않고 그렇게 해봤자 조문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조언을 받아가지고 지울림 민법 강의 막바로 헤딩했는데 처음에 석 달 걸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제가 시행착오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자료가 그거밖에 없었잖아. 그때 고등민법 같은 거 있었으면 내가 당연히 들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기본서 읽으라고 하니까 갖다 놓고 읽는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석 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석 달 읽으면 뭘 알아?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 하나도 모릅니다. 석 달이 걸려도. 시간 낭비한 거요. 근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 이거요. 기본서, 지울림 기본서에 보면 초보들이 이해할 수 없고 고수나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절반 이상입니다. 고수가 돼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절반 이상이라고. 그걸 초보자가 읽어가지고 석 달 아니라 6개월을 읽은들 그게 머리에 남습니까? 전혀 안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떤 책을 딱 잡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돼 있습니다. 공부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기본서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요거 선별적으로 읽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고수지 벌써. 근데 그 생각을 못 해. 그래가지고 막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러면서 막 읽어. 석 달이 걸려서 개뿔 하나도 몰라. 그 뭐 한 거요? 완전히 숲속을 헤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울림 민법 강의도 중급자 이상 고수한테는 매우 좋은 책인데 초보한테는 이거 완전히 골 때리는 거죠. 그거 말고 방법론이 있냐? 없었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할 자료, 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 최적의 자료를 제가 만든 겁니다. 지울림 민법 강의를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바로 헤딩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공부 효율이 전혀 안 난다. 따라서 이 보조자료라면 보조자료고 계단을 설치해 준 거죠. 지울림 민법 강의보다는 일단은 고등민법을 3바퀴 돌려라 라고 합니다. 고등민법 3바퀴 돌리는데 3주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 초기에 법률 용어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고등민법 안 듣고 백지가 지울림 민법 강의로 들어갔다 칩시다. 석 달 동안, 석 달이 뭡니까? 6개월씩 붙잡고 헤매는 사람들도 봤어. 근데 개뿔 민법 13개 읽어봤자 민법 점수가 안 나와. 완전히 헤매버렸다는 얘기지. 그 속에서. 3개월, 6개월 그 시간을 왜 보냈어? 3개월, 6개월이면 민법 반타작 넘고 민법 28개 찍을 시간인데 그렇게 헤매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게 바로 이제 기본서에 막바로 헤딩하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준 자료를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고등민법 3바퀴 돌리고, 자, 민법 강의 한번 맛을 보여줍니다. 근데 초보용 강의를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버거워요. 그나마 헤매지 않게 제가 자료를 잡아준 거고, 그 다음에 조문 분석 노트, 조문을 다시 읽으세요. 조문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적인 판례도 연결을 시켜놨어. 이걸 보고, 그 다음에 판례 500선, 이거는 이제 최신 판례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여기 뽑아놨죠. 이 4가지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2-3번씩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중급자 실력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울림 민법 강의를 읽어도 석 달이 걸렸네, 읽어도 하나도 모르네,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게 좋고,
이와 같이 공부할 자료를 단계별로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쭉쭉 단계를 밟아 나가면 공부의 효율이 엄청나게 뛰어나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면서 3개월 보내고 6개월 보내고 헛손질 열라 하는 그 시간을 다 없애줍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쳐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쳐다보고 이 과정을 처음에는 몇 달을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기본서 이제는 막바로 헤딩이 아니죠. 사전 준비가 잘 돼 있죠. 다리에 이 근력이 강화가 됐죠. 그 상태에서 등산을 하라 이거요. 그럼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올라갑니다.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법무사 1차 시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기 부동산 등기법 조문 분석 노트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뭐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 대비도 됩니다. 이 자료를 조문 규칙을 분석해 주고 그에 관해서 읽을 자료들을 적절하게 선별을 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법을 뭐 1500페이지, 2000페이지짜리 갖다가 읽는 거 하고, 요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한 500페이지 될라나? 근데 A4 용지라 별로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공부하면 이것만 읽게 되겠죠. 근데 다른 것 이따 하나 갖다 놓으면은 지원림 민법 강의 막바로 헤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해외버립니다. 근데 수험생은 어떤 기본서를 잡으면 그걸 선별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초보일수록 선별 능력이 없어요. 뭐가 고수 내용이고 뭐가 기본 내용인지 그 판단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잘못 선택하면 엄청난 시간을 보냈는데도 공부의 효율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법무사 수험생들이 공부의 효율이 안 납니다. 이 양반들 뭐 공부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맨날 첫자야. 나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냐? 한다니까. 하는데 왜 맨날 걷고라지야?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효율도 안 나는 공부를 엄청 해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선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 인터넷 가서 자료를 만들어? 그런 능력은 더더욱 없죠. 그러니까 공부할 자료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조은봉 자료가 진짜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등기법 딱, 민사집행법도 개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조문달달 그거 민사집행법 조문분석 노트 몇 바퀴 돌리면 반타작 넘어갑니다. 상법 마찬가지. 헌법 지금 제가 잘 만들고 있죠. 몇몇 분들은 듣습니다. 조문 읽기부터 해가지고 헌법 조문도 달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법 조문 아는 게 물론 뭐 시험 지문에는 직접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바탕이 돼야 현재 판례를 읽어도 이게 왜 이런 소리를 떠드는지 이해가 됩니다. 조문을 달달 해놔야. 그래서 조문 기초를 갖추고 그 다음에 판례 190개 정도 읽으면 법무사 1차 시험 합격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공탁법 이거 단촐하죠. 이것만 공탁법은 이제 민사집행법 실력이 좀 있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저거 보면 공탁법 반타작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수험생이 스스로 모든 자료를 선택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남이 만들어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료를 한번 선택하면 그거를 다 읽게 되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읽게 됩니다. 누구나. 그 다 읽지. 책 폈는데 요거 읽고 요거 읽지 말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할 자료를 처음부터 자기 수준에 안 맞게 선택하면 완전 헤매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자료를 잘 선택해야 되고 제가 지금 설명했죠. 민법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라. 고등민법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지원리 민법 강의로 중급자 이후 됐을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다 봐야 됩니다. 이 보조 자료만 갖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민법은.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제가 부동산 등기법, 민사집행법 등등등 조문 분석 노트를 가지고 공부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